안녕하십니까. 데이터의 모든 것, 데이터를 샅샅이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여론고수,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저널리즘 여론조사 전문 대기자 홍영님 기자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저는 배종찬입니다.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,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많이 해주셔야 우리 채널이 잘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물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구독에 대해서. 한번 들으면은 상당히 그 상식도 풍부해지고, 네. 네, 한번 이 참 유용한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실 겁니다. 누구 때문에 그러세요? 저 때문에 그렇죠. 셀프 칭찬, 셀프 팔불출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자, 홍 기자님 궁금한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입니다. 집권 여당이고 제 역할을 해야 된다. 근데 그동안 정말 집안이 거의 뭐 닭장싸움을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런 비판을 받아왔고, 심지어는 뭐 콩가루 집안 아니냐, 뭐 이렇게 그냥 집안이 어수선하고 아수라장인가. 자, 그런 상황이었는데, 자,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비대위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이 됐고, 또 같은 날 실제 결정은 그 가처분 기각이 된 그 다음 날이죠. 자, 중징계로 1년 징계가 더 추가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, 국민의힘도 좀 안정된다고 봐야 될까요? 이게 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,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했던, 그리고 또 이제 징계를 1년 더 추가되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 돌아올 가능성, 돌아올 이 퇴로가 뭐 완전히 불가능해지고, 그래서 공천도 거의 못 받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공천을 쥐고 있는 대표 자리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4년 1월에야 그렇죠. 해제가 되는데,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반격의 카드가 상당히 궁해졌죠. 궁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난 지방선거 5월달 끝나자마자 뭐 6월달, 거의 6월달 끝나자마자 뭐 6, 7, 8, 9, 10 거의 한 4, 5달 동안 이제 이어졌던 이준석 사태가 이른바 이준석 사태가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한참 뜨거울 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고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럴 때는 야, 이거 그 여당의 분란 내용이 뭐 이거 언제 끝나냐 도대체 이게 끝이 보이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파만파. 이제 이제는 좀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았느냐. 그러면서 당이 좀 안정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. 뭐 그렇게 보여지죠. 일단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 조금은 더 결집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일단락되고 완전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조금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? 일단은 이제 뭐 수치적으로 보면 갤럽 조사에서 일주일 전에는 몇 프로입니까? 36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36%, 국민의힘이 31%. 그러니까 5% 포인트나 차이가 났었죠. 그런데 얼마 전에는 최근에는 이번 달 4일 6일 조사입니다. 다시 32% 민주당이 32%, 그리고 국민의힘이 33%. 그러면서 이제 1% 포인트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데드크로스 역전이 됐네요. 뭐 그게 데드크로스가 아니라 역전이 됐습니다. 역전이 됐어요. 근데 지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 이준석 사태,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해서.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, 이거 여당이 완전히 죽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, 야당이 여당보다도 지지율이 어쨌든 높지 않다. 반사이익을 가져가도 뭐 할 텐데. 반사이익은 커녕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떨어졌다. 일주일 전보다 4%포인트 떨어졌어요, 민주당은. 민주당이요. 일주일에 4%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. 그러니까 이전 조사에서 민주당이 올라갔던 것은 민주당의 발광체 지지율로 볼 수는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반사이익. 근데 이제
거기서 볼 때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한 2% 포인트 올라갔지만 올라간 거는 뭐 이준석 사태가 마무리 단계로 갔다.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줬을 거고. 네. 또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현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. 그게 중요하죠. 국정감사인데 민생국감이 돼야 되는데 아하. 민생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모든 게 지금 뭐 감사원도 그렇고 예,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그 국방도 북한 미사일 발사 그렇고 이제 뭐 비속어 논란도 계속 이제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또 한동훈 장관 불러다가 그 저는 한동훈 장관 효과도 꽤 있다고 봐요. 한 장관 효과가 한동훈 장관을 데리고 이제 국정감사 한동훈 장관 법무부 국정감사도 첫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 때 보통 국회의원들이 스타가 되는데 그렇죠. 한 스타가 돼버렸네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정감사를 할 때 이제 뭐 저도 국회 출입 기자를 할 때 보면 각 의원실에 이 자료가 뭐 어마어마하게 쌓여요. 산더미 같이 쌓여요. 그런데 그 자료를 이제 그 의원 비서관들, 보좌진들이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, 2주일 밤을 꼬박꼬박 셉니다. 뭐 그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냥 뭐 밥 시켜 먹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. 저한테 좀 살찌더라고요, 보니까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 그렇게 하냐? 이 정확한 송곳 질문 또 송곳 국감으로 해서 한 건을 제대로 이제 그걸 해서 정부에 대한 이 부적절한 부분을 또 이제 고치게 만들고. 이번에는 맹탕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국회의원을 스타로 만들고. 그렇죠. 뭐 이제 그런 수순인데, 이번에 보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한 의원들이 오히려 다시 이제 역공을 당하는. 박공을 했는데, 한동훈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링을 해서 뭐 어렵다, 뭐 영어 자료를 해서 뭐 어렵다 그러는데 그거 한글 자료인데 왜 그러십니까?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이 오면 그리고 저기 그 한동훈 장관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대답하세요. 그러면은 그 의원 갑질이죠. 의원 갑질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나. 혹시 한동훈 장관 연락처를 아세요? 모릅니다, 진짜. 정말 연락처도 모르고 뭐 하셨어요 그동안? 연락처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? 제가 법무부 출입기자가 아니고. 도움이 안 돼. 자, 하여튼 한동훈 장관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정말 한 스타의 반열에 올라갈지도 주목해 볼 때. 그나저나 홍 기자님, 우리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결집도 하고 또 문제가 좀 해결됐다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나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근본적으로 여론 민심이라는 거는 내분이 있다, 뭐 내용이 있다, 뭐 다툼이 있다, 이걸 싫어해요. 일단 뭐 모든 정당사를 보면 뭐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. 이건 뭐 건강한 뭐 내부 비판, 내부 정당 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속 안을 보면 이게 내부 민주주의인지 아니면은 그 멱살 잡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그냥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거지. 진흙탕.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. 진흙탕 싸움이지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 비판과 반비판이 오가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. 국민들은 그걸 싫어해요. 그렇죠. 피로감이야. 피로감이죠. 피로감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이후에 과연 지지율 또 집권 여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해집니다. 한동훈 장관의 전화번호만큼은 모르는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